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하면 안 되십니다. 이 부분에도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실무자분들이 느끼기에 크게 납득이 되거나 설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웃캠퍼스의 취준오빠입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을 불러보면서 1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직무를 꿈꾸면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이예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소서를 처음 써봤는데 아무래도 처음 써보는 거다 보니까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한 활동을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도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용기 내서 척척 첨삭에 한번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1번 문항을 먼저 보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첨삭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장점으로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선별해 주셨습니다. 사실 마케팅 직무에서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능력을 본인의 장점으로 선별해 주신 거는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점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살짝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좀 봤는데요. 그 이유가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경험의 근거로 팀플을 많이 해서 나는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 라는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혹은 A의 성적을 거뒀거나 팀원 간의 갈등을 해결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거나 이러한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좋은 자기소개서의 소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를 한번 나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팀원들 좀 소통이 안 돼가지고 해체까지 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팀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역할 분배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입선까지 하는 결과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녹여내 보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럼요. 단순히 팀플을 했다라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리더였고 갈등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성과를 작성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본인의 어떤 전문성과 설득력이 높아지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본인의 단점을 게으름, 나태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지원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단점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하면 안 되십니다. 저는 단점을 작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지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러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본인이 컨텐츠 마케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원자라고 하면 디자인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피그마 2를 배웠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의 실천 노력과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소서는 되게 객관적인 내용을 실어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내용을 실어도 될까요? 넣으셔도 됩니다. 전제 조건이 그게 있어요. 이 능력을 발휘한 경험으로 성과를 냈는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PT 잘합니다 라고만 끝나면 이거야말로 그냥 주관적인 본인만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내가 PT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다 라든가 아니면 팀플을 했는데 발표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구석이라도 결과론적인 성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홍보 부장을 한 경험을 작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다양한 컨텐츠 기획하고 제작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도 살짝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획하고 제작한 컨텐츠 중에서 조금 도달이나 노출이나 댓글이나 정량적인 수치가 높은 컨텐츠 선별을 해서 그 컨텐츠를 왜 기획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컨텐츠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진짜 컨텐츠를 기획을 했고 성과까지 이루어낸 지원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당시 학생회를 할 때는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홍보 콘텐츠를 제작을 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다들 MT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좀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상세한 내용을 집어넣고 좀 가독성 있게 디자인을 해서 카드뉴스 형태로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 100명 정도 신청을 하실 걸 예상했는데 160명 정도가 신청을 해주셨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제 콘텐츠가 다 눈에 보기 좋게 잘 되어 있었고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믿고 다녀올 수 있었다라는 만족도 조사 후기가 있었어서 그런 경험을 좀 써보면 괜찮을까요? 그럼요.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다양한 콘텐츠 제작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작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성적인 의견, 만족도 이런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한 번에 작성을 해주시면 본인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세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예진님이 참여하셨던 공모전에 대한 출품 경험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도 공모전에 대한 경험을 작성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성과, 과정 속에서 배운 점, 혹은 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작품을 출품한다고 하면 기획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타겟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 느끼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늘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네네. 공모전에 수상을 하지 못해도 자기소개서 쓰는 게 저는 좀 마이너스가 될까봐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또 쓰는 게 역시 좋은 걸까요? 그럼요. 사실 뭐 예진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모전에서 상을 탄 사람보다 상을 타지 못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내가 이 부족한 점을 깨닫고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작성이 되면 사실 이거는 실패 경험이 아니라 또 다른 성공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지원 동기 문항을 함께 보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실 때는 본인의 지원 직무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을 근거로 들어서 서술을 해주시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선배님 인터뷰라는 굉장히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라고 작성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인사 담당자 내지는 실무자분들이 느끼기에 크게 납득이 되거나 설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고 이후에 관련된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역량을 체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내용으로 지원 동기가 서술이 되면 좀 더 좋은 지원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도 또 여기도 그 마케팅 공모전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소감 정도로만 정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모전 출품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비록 입상이나 뭐 입선을 못 하셨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내가 배운 점을 좀 더 강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점을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단, 이걸 보면 수많은 회사들 중에 왜 이 회사에 합격을 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원 동기를 보면 나는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에 관심도 많았고 마케팅에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특수성, 차별성이 이런 지원 동기에 묻어나 있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합격 자기소개서 샘플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야 조금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자기소개서다 라는 점을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대학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드러내면서 본인의 직업관과도 부합한다는 내용으로 나름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신만의 언어로 지원 직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본인이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자라는 점을 자신의 가치관과 함께 근거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어필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에 대한 실천 과정도 함께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본인의 입사 후 목표를 서술을 함으로써 마무리되어야 좋은 지원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문단, 입사 후 포부 문항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좀 결여된 표현, 좀 전문성이 나 스스로 없다 인정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절대 자기소개서에 작성해 주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사 후 목표에 대한 부분도 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역시 사실 무엇을 꼼꼼하게 공부하고 무엇을 배울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입사 후 포부에서는 지원 직무 안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비전을 설명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실천 계획을 서술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사 후 포부 역시 실제 합격 자기소개서 샘플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꼼꼼히 배우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실체적인 노력 방안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지원자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자소서를 쓰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체험형 인턴이랑 언학연 인턴이랑 그 입사 후 포부를 쓰는 게 좀 달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형 인턴은 아무래도 이 회사에서 쭉 있을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겠다라는 식으로 써야 되고, 전환형 인턴은 같이 하는 일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비전 위주로 쓰는 게 좋다라는 말을 봤었거든요. 그게 사실일까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체험형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에게 책임감 있는 업무가 가고, 그리고 뭐 6개월 내지는 뭐 3개월이지만 일을 함께 하는 동료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험형이든 전환형이든 뭔가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설명한 뒤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척척첨삭 1화의 주인공으로 예진님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첨삭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신가요? 저 진짜 어떤 게 부족한지도 알 것 같고, 부족한 걸 아니까 내가 뭘 해서 채워야 할지도 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추천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를 공개하고 첨삭을 받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학구열이 불타는 예진님 덕분에 저희도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척척첨삭에 대한 리뷰는 뭐 자소서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그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저희의 그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거든요. 거기서 사연 막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 척척첨삭 1화 예진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맞다. 예진님,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드려서 좀 이걸로 좀 수정한 자기소개서로 뭐 합격을 하신 게 있다고 하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당연히 달아야죠.